연애 비무장지대 쓸쓸히 내던져진 분들, 연애 춘공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솔로 탈출의 그날을 꿈꾸는 당신께 이 시간 바칩니다. 연애의 발견. 커플 탄생의 그날까지 쌉으로 모시고 싶은 남자, 연애 전문 칼럼니스트, 연애 전문입니다. 여성옥 씨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더웠죠. 아, 저도 더워서 진짜 완전 이게 뭐 헷가닥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밖에 좀 많이 도망도 다니고. 궁금한 게요. 네네. 이렇게 폭염일 때는 네. 어떤 연애 사연이 좀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뭐 폭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사연은 아닌데 조금 더 확실히 폭염 때문이라고는 안 하지만 좀 약간 싸우는 그런 커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불쾌지수가 높아지니까 네. 더 자주 그래서 싸우죠. 예를 들면 뭐 사소한 약속이라도 어기게 되면 막 그거에 대한 뭐 싸움 같은 거, 뭐 특히나 시간 약속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사연으로도 들어오지만 친구들한테도 막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좀 많죠. 그쵸. 아무래도 예민해지다 보니까 더 다툼과 싸움이 많아지는 네네, 요즘인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도 약간 좀 싸우고 아, 예. 막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이 우울해요, 있고.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네. 그 우울함을 오늘 바로님께서 제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 솔루션이 나갈 텐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님께서 소개해 주실게요. 어이쿠야님의 사연입니다. 여자친구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요. 절친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인이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는 매번 거절하기도 좀 뭐하고 또 가족들도 저를 그다지 탐탁해하지 않는다며 한번 만나봐야 하나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물론 충격도 받았고 서운하기도 한데요. 문제는 제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 배꼽 친구는 그런 여자는 일찌감치 정리하고 온전하게 너한테만 집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데요. 워낙 좋아했던 그녀라서 속상한 마음에 헤어진다고 해도 나중에 많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서 앞으로 그녀를 100% 믿지 못할 것도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미 정하신 것 같은데요? 마음을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헤어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네네네.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런 사연 받으면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게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좀 과도하게 쿨가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이세 쿨가이. 네, 제 얘기를 들으면 뭔가 뭐 쟤는 왜 이렇게 쿨하기만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쨌든 여자친구가 뭐 다른 친구들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봤으면 뭐 상처도 받고 충격도 받고 하겠죠. 근데 어이쿠야님께서 뭐 어쨌든 사랑하니까 헤어지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의 위로를 받고 싶으신가 봐요. 그쵸. 그쵸. 뭐 괜찮다. 사람 다 그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뭐 그럴 수도 있다. 네, 하고 그냥 싶으신 것 같은데 그 채팅방에서 네.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 아,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응, 집중하고 싶은 게요. 어떤 거요?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본 거잖아요. 아, 몰래 본 그쵸. 거잖아요. 근데 뭐 몰래 봤을 수도 있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우선은 근데 핸드폰을 건드리는 건 전 되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선은 그리고 항상 뭐 저는 남자 편도 여자 편도 아닌데 휴대폰을 본다는 건 그 사람의 정말로 깊은 속마음을 보는 건데 근데 막상 나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상대방이 내 속마음을 다 알면 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해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찔리는 부분이 다들 여러 군데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이쿠야님의 이제 그런 사연을 보면서 아니 믿음이 깨졌는데 뭐 어떻게 계속 만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화도 나고 뭐 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지금 다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산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무리 단골집이라도 뭐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어도 더 싸고 더 맛있는 데가 생기면 그리로 가고 또 같은 친척 어른들이지만 나한테 어릴 때부터 용돈 많이 주셨던 분이 조금 더 좋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놓고 말하면 뭔가 치사하고 좀 약간 그렇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은 결혼하신 분들께도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네. 어떻게 이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했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지금 결혼하신 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분과 결혼을 안 하셨겠네요? 그럼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너무나 현실적인 네. 이야기죠. 본인도 사연을 써주신 우리 어이쿠야님도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헤어지고 그분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이쿠야님 같은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네. 그런 적은 있었어요. 미리 그러니까, 발 빼시는 건가요? 네,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랑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적은 있었어요. 그건 안 되죠. 또 예의를 근데 지켜야죠. 그거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제 그녀와의 연애는 다 끝났다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나도 가끔 연락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도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헤어진 전 연인한테 연락했던 목적이 막 쟤를 어떻게 해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연락이 닿았고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끔 안부도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친구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쵸. 확실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어이쿠야님의 여자친구분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본인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뭐 대한민국에는 뭐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아무리 멋있는 사람 있고 해도 아니야 우리 내 연인이 최고야 이러거나 아니면 내 연인이 어떤 단점이 있어도 아니야 무조건 잘났고 잘생겼고 이쁘고 뭐 최고의 사람이야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친구들끼리 모이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좀 흉도 보고 그쵸.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또 앞에서는 뭐 잘하지만 또 뒤에 가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도 그렇듯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듯이 상대방도 그런 느낌이겠구나. 그쵸. 그리고 또 일단 여자친구가 매번 거절하기도 뭐하고라고 했지 그렇다고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그냥 가족들도 탐탁해하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기 싫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진짜 우리 어이쿠야님이 별로였고 싫었으면 이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맞아요. 이런 고민을 지인들한테 털어놓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뭐 핸드폰을 봤더니 이런 대화가 있다 보다도 요즘 데이트나 이런 흐름이 어떠냐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옛날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찰나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이 친구가 뭐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전하고 그렇게 별다르지 않다면 그냥 어느 정도의 친구들과 나누는 푸념이라던가 그쵸. 하소연 정도로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쵸. 우리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친구들 만나면 내 남자친구가 이래서 너무 속상해 진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 뭐 나도 그러고 뭐 쟤도 그럴 수 있고 근데도 그런 어떤 배신감, 서운함 이런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그런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연애 한번 딱 맺으면 다른 사람 전혀 안 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단점도 다 덮어주고 하는 그런 완벽한 연애를 하기에는 조금은 그렇게 하기엔 좀 불안전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닌가. 저 사람도 나약하고 나도 나약하고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문제라고 볼 게 아니라 나도 그렇듯이 쟤도 그런 그러니까 약간 인간들의 문제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상적인 사랑을 쫓는 거고 그리고 그런 드라마, 영화를 보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연애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 충분히 같아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게 이제는 뭐 믿음이 무너졌어. 쟤는 뭐
좋은 사람 생기면 갈 거야 하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기보다는 그럼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해볼까?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봐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조금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쵸. 또 어이코야님이 잘해주다 보면 여자친구분도 믿음이 생기고 더 좋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싫어. 내 남자친구 그쵸.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도 내 남자친구 너무 좋아요. 헤어지기 싫어요. 라고 말할 수 그쵸.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 어이코야님 본인이 잘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잘해야죠. 결국에 상담 받으러 오셨다가 본인 잘하세요. 네. 이렇게 또 본인만 해결책을 잘하시면 갖고 가시네요. 본인이 잘하시면 되겠네. 여자친구 네네. 휴대폰 이렇게 막 몰래 보고 그러지 마세요. 아,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일부러 고개를 좀 돌려요. 그니까요. 연인 사이에 좀 이런 건 지켜주는 게. 그렇죠. 그거 봐서 좋을 게 없어요. 그니까요. 봐서 그리고 좋을 게 없어요. 만약에 떳떳하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연인이 봐도 떳떳하다. 그거는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기 때문에 나는 지인이 없다. 난 대인관계가 없다. 뭐 이런 소리기 때문에 떳떳한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전에 만났던 분이랑 그냥 비밀번호 다 공유했어요. 아, 네네. 근데 서로 보지는 않네. 그냥 알고는 있대. 굳이 서로 궁금해하지 않네. 뭔가요? 그 고문 아닌가요? 그러면 거리낄 게 없으니까 아, 그쵸. 그냥 언제든지 봐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괜찮았어요. 저는 그동안은 이제 귀찮아서 안 걸어놨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네. 아, 지문으로. 서로 지문으로 아무도 열어볼 수 없게. 네, 그렇게 해야죠. 지문. 최근에는 홍채까지 조금 탑재를 네, 하신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네. 바꿔서 홍채 인식이 되는데 안경을 끼고 있어서 이거 안 된다고 진짜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네, 여자친구의 차단막을 치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끝까지 모른 척 하셔야죠. 그렇죠. 보고, 네. 끝까지 모른 척 하시고요. 그냥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쵸. 여자친구분과 더 예쁘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노래 듣고요. 사연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곡은 샤이니의 너와 나의 거리, 그리고 두 번째 곡은 2NE1의 살아봤으면 해. 좋습니다. 두 곡 듣고 와서요. 저희는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눈을 맞춰줘 멀리서 너를 보며 혼잣말로 속삭여 그저 한 번 웃어줘 네 얼굴만 봐도 난 견딜 수 있어 혹시 삶의 끝에 네가 서 있다면 조금 더 네, 목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연애 전문 칼럼니스트 여성욱 씨, 우리 바닐라 로맨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애의 발견 만나보고 계시고요. 이제 두 번째 고민 사연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디 그러지 좀 마 님의 사연입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의 짜증과 투정이 하늘을 찌릅니다. 입대 전에는 너무 사랑한다, 고맙다, 제발 기다려달라, 저녁하면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다 사주겠다, 다 먹여주겠다. 평소엔 무뚝뚝해서요, 잘 하지도 않던 말을 온갖 다 해내서 저 놀라게 했는데요. 군대 간 지 1년 남짓 지났습니다. 근데요, 이제 통화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계속 삐치고요. 이건 일상입니다. 힘들게 풀어주고 나서 어쩌다가 제가 좀 힘들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하면 더 힘든 건 자기라고 하면서 서운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다른 곰신 선배들 보면 싸울 때도 있는데 대부분 애틋하고 또 오히려 남자친구가 위로해주면서 풀어줄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요, 짜증바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가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화난다고, 싫다고. 아님 헤어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남자친구 너무 힘듭니다. 힘들겠네요. 지금 본인이 이분도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헤어지라고 헤어지래. 말해주세요. 제발. 제가 착한 사람이고 남자친구가 정신 못 차린 나쁜 군인이라고 말해주세요. 지금 저한테 제 귀에 지금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연을 보고. 너무 명확하게 간파하신 것 그쵸. 같아요. 나쁜 군인. 나쁜 군인이니까 정신 못 차렸다.
그러니까 한번 호되게 헤어지고 남자친구가 매달리게. 매달리게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솔루션 네. 팍팍 나오네요. 아주 그냥 명쾌합니다. 뭐 이렇게 뭐 끌 필요 있나요? 참는 게 다가 아니죠. 근데 우선 지금 그러지 좀마 님께서는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는 뭐 남자친구분의 그런 짜증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 짜증이나 이런 거를 받아주고 아니 실제로도 받아주고 있지만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받아주던 아니면 확실하게 말을 하던 아니면 네. 헤어지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상대방이 짜증을 내는 거를 굳이 왜 내가 받아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진짜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짜증나도 참게 돼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웬만하면 좀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운은 하지만 화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화내는 이유 자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본인한테 이렇게 짜증낸다고 해서 선임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기도 뭐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그런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주지 않으니까 서운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군대 안에 있다 보면 할 게 많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았지만 또 없는 사람은 또 없어요. 되게 단조롭잖아요, 일상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짜증, 투정 이런 걸 부리면서 또 그 하나의 나름의 자극을 이제 스스로 받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지만 저는 그러지 좀마 님께서 짜증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건 무시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상대방이 내는 짜증은 나를 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너는 왜 뭐 안 해주고 하는 거는 그 예전에 이제 남녀 성별이 바뀐 사연이었지만 그거랑 똑같이 나를 더 좀 신경 써줘라는 뜻이지 정말로 내가 뭐 그러지 화가 좀마 나서 님이 막 그런 나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좀 말이 되다 보니까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오히려 여자 쪽에서 이제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곤 했었는데 저도 지치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전략을 바꿨던 게 그냥 한번 들어줘 보자. 제가 뭐라고 하든 뭐 네가 뭘 못했네, 네가 뭐 이거 잘못했네 뭐라고 해도 그냥 내 일 아니다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아니 표정은 되게 진지하게 네. 그냥 너는 말해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듣는다. 그래? 진짜? 그게 화가 나? 아, 진짜? 그랬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약간 좀 딴 데로 빼놓고. 그럼 대부분 여자친구분들이 오빠 지금 내 말 듣는 거야? 물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약간 빼놓으라고 해서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저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은 듣긴 듣대. 그러니까, 저 친구가 하는 건 정말로 날 향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여기 안에 내가 불편한 게 있고 그걸 참지 못하겠으니까 밖으로 쏟아내는 중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배려해주고 아껴주긴 해야 되지만 저 사람이 내뱉는 그 가시돋친 말들이 나한테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뭘 하고 어떻게 그렇게 뭐 할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뭐라고 비난하고 해도 이 속에서는 만약 그걸 진심으로 들으면 아닌데 난 이렇게 저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얘가 어쨌든 나와 만나면서 뭐가 불편하고 하니까 이 안에서 불편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고 그걸 참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토해내듯이 이렇게 지금 막 뱉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정면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줬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좀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좀 등을 두드려주는 느낌으로 그랬어? 네. 그랬구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막 지금 내 얘기 듣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해도 너무 진심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네, 이럴 그렇게 수 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계속 옆에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막 토해내듯이 막 감정을 나오다가도 나중에는 그 사람도 이제 차분해지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그러는 이유 자체가 원래 사람이 흥분하면 술 취했을 때랑 똑같아요. 약간 이성적인 게 떨어져요. 일단은 내 말만 맞아. 기본적으로 흥분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쵸.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상대방이 흥분했을 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해도 저 사람은 안 들어. 그냥 오로지 내가 한 말에 반박을 했다라는 거에 더 자극받고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사람을 계속 이렇게 다독여주면 약간 감정이 가라앉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오버했구나. 처음에는 진짜 화가 났었는데 그게 계속 감정이 밖으로 나오다 보면 그게 식다 보면 아 내가 오버했구나. 내가 이건 서운했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시하거나 아 됐어 그만 얘기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랬어 아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주고 있던 사람이 그제서야 보이면서 아 뭔가 약간 민망한 느낌. 네. 뭔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사람은 꾸준하게 들어주고 내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뭔가 아이 같은 느낌이고 뭔가 저 사람은 그런 조금 더 대인배 같은 느낌도 들고 저 사람이야말로 지금 나를 위해서 저런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랑 싸우면 항상 마지막에 오빠랑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 그러지 좀 마님께서는 일단 내 마음이 어떤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정말 이제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지 그렇죠. 아니면 아직까지 좋아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정말 좋아하면 바로님 말씀처럼 그냥 한번 다 들어봐 주고 네네. 그 다음에 달라진 남자친구 모습을 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너무 짜증을 들어주다 보니까 지쳐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정도라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야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아요. 만약에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안 내가 되겠다. 화병 걸리겠다. 그러면 칼같이 끊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괜히 뭐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 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칼같이. 그냥 싹 다. 싹 다. 진정한 쿨가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카톡 거기에다가도 그 이제 한마디 뭐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 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럼 마침표 하나, 점 네. 하나 탁 찍어놓으면 아우. 처음에는 이제 남자친구들이 좀 막 화가 나서 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우리가 만난 게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냥 그것도 싸그리 몽땅 무시하면 이제 네. 마지막에는 자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쵸. 근데 사실 이건 생색내는 게 아니라 우리 곰신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를 원할 때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뭐 요즘은 기다리는 곰신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반대로 여자분들이 군대를 가고 남자가 기다린다고 하면 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없을걸요. 저는 진짜 그 기다리시는 분들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꽃신을 신겨줘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오히려 군대에 있다 보면은 크게 이런 돌발 요소가 없잖아요. 근데 그쵸. 사회에 있으면 돌발 요소가 많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군대에 계시는 우리 군화분들은 음. 곰신들을 잘 보듬어줘야 됩니다. 이게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트러블이 나는 거거든요. 그 군대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건 힘들겠지만 연애를 하는 데선 그렇게 힘들진 않아. 네. 뭐 다른 유혹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저렇게 좀 심하게 짜증을 낼까? 혹은 뭐 생색을 내려고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곰신분들은 밖에서 그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그걸 다 치워내고 남자친구한테 뭘 안 해줘도 자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어떤 뭐 시간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소모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곰신 분들은 좀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분들의 완전 저격 대상이거든요. 아, 그쵸. 너무나 한번 공격하고 싶고 그쵸. 너무나 남자친구- 접근해보고 싶은 남자친구 사람이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는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영화 볼래? 술 한잔 할까? 아이고 야 너 군대인데 어떻게 알아?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 참. 우리 곰신분들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그쵸. 네,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화분들이 정신을 바짝 잡으시고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거는 후임한테 푸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곰신분들한테 아유 당연히 후임분들한테도 잘해 주셔야죠. 그런 거 네. 요즘 뭐 이렇게 뭐 많잖아요. 저 때만 해도 코인 노래방 기계도 있었고 막 네. 체력 단련실도 있었고 뭐 그쵸. 싸지방도 있고 하니까 운동하면서 풀어내세요. 그렇죠. 노래도 부르시고 하면서 네. 풀어내시면 되지. 그거를 그 곰신분한테 풀어내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자기가 가진 그런 행운을 깎아먹는 짓이죠. 맞아요. 자기 행복을 깎아먹는 그래요. 일입니다. 바보 같은 짓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경험해서 그쵸. 우러나오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할 걸. 우리 네. 그러지 좀 마님에게 진짜 열쇠가 쥐어져 있네요. 네. 맞죠.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면서요. 저희가 응원의 선물을 좀 보내드릴까요? 아, 당연하죠. 이번에 남자친구분이 지금 그릇된 마음을 지금 그죠.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릇된 마음이죠. 그 그릇된 마음을 다시 유혹하라 라는 의미로 저희 책 다시 유혹하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프로 방송인이 되셨어요. 아, 이거 항상 준비도 안 하는데 힘들어 죽겠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시 한 편을 지어낸 느낌이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노래 좀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곡은 에픽하이의 또 싸워. 네. 네, 두 번째 곡은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좋습니다. 저희는 두 곡 들으면서요. 바로님 다음 주를 또 기약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said love is sweet? 우린 매일 싸워 Every second, minute, every damn hour 이겨도지는 game Don't wanna play 눈은 피하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스테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찬 선물 준비하고 있죠. 소개해드립니다.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트로스트에서 전문 심리상담사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는 텍스트 테라피 한 달 무료 이용권 드립니다. 충북 단양 대명 리조트에서는요, 사계절 내내 즐거운 아쿠아월드 스파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문경세제 웰빙하우스에서 드립니다. 국산 토종 마늘로 만든 무첨가 순수진액, 문경세제 흑마늘 진액팩, 그리고 문경 오미자빵과 초콜릿 세트고요. 종합편시몰 상상올릭에서는 모기 퇴치 팔찌 세트 보내드립니다. 매노뮤직에서 드리는 음반 선물도 있죠. 플루티스트 윤현인, 김영미, 피아니스트 황문희,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제스민 등 해외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클래식 음반입니다. 저희 국방 F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테이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플러스 친구로 친구 추가하셔서 카톡 보내주셔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967, 우물정 0967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선물 푸짐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선물 받게 되신 분들 계시죠? 반드시 저희에게 주소와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연애 고민 사연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다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꽉꽉 채워졌던 스테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싫어요, 진짜. 이제 내일 바로 불금이니까요. 기분 좋게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유지경, 제작 진행의 저 박은지였고요. 여러분, 내일 드디어 불금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내일 밤도 10시 10분에 기분 좋게 다시 만나요.